이렇게 무리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파산에 회생에 그냥 신용 불량자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세를 타게 돼요. 안녕하세요. 알려줘 금융 시청자 여러분, 정재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영끌대출, 지금 뭐 집안 사면 평생 못 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로만 접했을 때는 그냥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나보다 하실 텐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죠. 실제 통계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의 약 36.9%가 30대 분들이 구매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30대 분들이 어떻게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턱턱 사는 것일까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요. 기다리다가 집값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까봐, 아니면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끌 대출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1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가진 돈이 현금으로 4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현금 4억을 30대 때 가지고 계신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11억 아파트를 사기에는 7억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겠죠, 당연히. 최근에 규제가 너무 다방면으로 나와서 계속 바뀌긴 하지만 주택의 40%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은행에서 40%인 4억 4천만 원을 30년 납으로 3%의 이자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185만 원씩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억 6천만 원도 빌려야 하겠죠. 40% 제한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금융권으로 가야 됩니다. 이금융권은 비교적 대출 기간이 짧은 편이거든요. 2억 6천만 원을 5년 납으로 매우 저금리인 3.9%에 빌린다고 칩시다. 그럼 한 달에 약 477만 원씩 상환을 해야 돼요. 3.9%인 경우에 477만 원인데 이게 15%라고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인 거거든요. 그래도 가장 낮은 금리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1금융권에서 185만 원, 2금융권에서 477만 원, 즉 한 달에 662만 원씩 상환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11억짜리 집이면 보유세도 약 2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662만 원에 11을 곱하고 200만 원을 더하면 1년에 약 8,144만 원이 대출 상환금과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600만 원 이상을 매달 갚으려면 맞벌이는 기본이고 부모님 돈까지 받아다가 상환을 해야 할 정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못 사서 안달이냐? 바로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무리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파산에 회생에 그냥 신용 불량자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영끌이다 라고만 들어봤지 실제로 나가는 돈을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현실로 다가오시나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무리해서 집을 샀어요. 근데 단 1년 만에 11억짜리 집이 12억으로 1억이나 오는 겁니다. 11억에 거진 10%의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출 상환금이랑 세금까지 하면 거의 1억이 이미 나간 거거든요. 그럼 결국 돈을 번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일까요? 아닙니다. 1회의 시세 차익을 얻은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은행이죠. 그러나 은행은 대출을 해달라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금리와 한도를 내어주고 대출을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결정은 투자자가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것이에요. 당연히 책임도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영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올랐더라도 상환금에 세금까지 더하면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투자자분들은 또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아파트 대출 상환 때문에 원래의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그 대출금을 갚느라 당연히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인 것은 영끌족들이 벌어온 돈이 죄다 대출 상환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침체가 되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세를 타게 돼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남의 말만 듣고 아니면 또 기사만 듣고 불안한 마음에 영끌 투자를 하시다가 파산 직행열차를 타시게 될 수도 있으니 꼭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지금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걸 사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고 나만 빼고 모두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투자의 꼭지입니다. 우리 알려줘 금융 시청자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100번 더 아니 1000번 더 고민하셔서 정말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꼭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좀 이거는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꼭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줘 금융의 정재동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